윤세영, 너 구지석 집에서 잔 거야? 어떻게 구본부장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윤세영이 구지석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황진구와 결혼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지석이 혜성그룹 총괄 본부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구지은이 들어서며 매서운 눈길로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구지석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말없이 구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지은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빠. 구지은은 문간에 서서 낮게 묻었습니다. 구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일단 앉아. 구지은은 의자에 앉지 않고 구지석의 책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 더미와 노트북, 깔끔하게 정돈된 펜꽂이가 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 왜 자꾸 윤세영이랑 황 사장을 신경 쓰는데? 구지은은 팔짱을 낀 채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에서 눈길을 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세영? 무슨 소리야? 윤세영이랑 황진구가 뭐? 구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윤세영이 혜성호텔로 발령난 거. 그리고 황진구랑 무슨 사이인지. 오빠 진짜 몰라? 구지석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껐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윤세영은 그냥 내 부하 직원이야. 호텔로 왔고 그게 다야. 그래. 그럼 숨기는 건 없어? 진짜 아무것도? 구지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구지석은 답답한 듯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숨긴다니? 그게 뭔 말이야? 뭘 숨겨? 구지은은 쏘아보듯 구지석을 응시했습니다. 혹시 황진구랑 윤세영 사이에 뭔가 들은 거 있어? 구지석은 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구지은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윤세영이 황진구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아니. 왜? 네가 뭐 들은 거라도 있어? 구지석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구지은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스파이야? 근데 오빠는 왜 자꾸 윤세영 신경 써? 걔가 황진구가 보낸 스파이라도 돼? 구지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 부하 직원이라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구지은은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미쳤다, 오빠. 왜 그런 애들한테 휘둘려? 윤세영 같은 애는 딱 봐도 양다리 걸치는 여우잖아. 그런 거 능숙한 애라고. 구지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지은의 말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짜증스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맞나, 오빠? 윤세영 같은 애 말고. 좋은 사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구지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구지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무튼 윤세영은 안 돼. 그런 애한테 속지 마. 말을 끝낸 구지은은 돌아서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구지석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지은의 말을 곱씹으며 서류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와 윤세영, 그리고 구지은의 조언까지 모든 것이 엉켜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성호텔 직원 휴게실 구지창이 물 한 병을 꺼내려던 찰나 구지은이 씩씩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있던 다른 직원들이 구지은의 날선 표정에 놀라 주변을 둘러보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지창은 누나의 기세에 살짝 움찔하며 농담 반, 걱정 반의 말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뭐 또 터졌어? 구지은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잖아. 구지창은 냉장고 문을 닫고 구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열받은 거 보니까 형이랑 싸운 건가 본데? 이번엔 또 뭐야? 구지은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세영 알아? 구지창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윤세영? 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 누나한테 지랄하는 팀장이잖아. 왜 갑자기 윤세영 얘기가 나와? 구지은은 구지창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구지창은 놀라서 물을 마시던 중 입에서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윤세영이랑? 야, 윤 팀장은 황진구랑 약혼 중인데 형이 왜 윤세영을 만나? 구지은은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별일 다 있지. 전에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봤거든. 여자 구두가 신발장에 있었어. 그 구두가 윤세영 거더라고. 구지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와, 그럼 형은 진짜 뭐야? 약혼한 여자를 만나? 윤세영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를 주체하지 못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런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서 말이야. 구지창은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참 진짜 이해 못하겠다. 윤세영이 황진구랑 약혼한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런 여자를 신경 써? 구지은은 말없이 팔짱을 끼고 휴게실 바닥을 쳐다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지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형이 윤세영이랑 뭘 꾸미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약혼자랑 얽힌 복잡한 일 같은 거. 구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빠는 자기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다가 그런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윤세영 같은 애는 안 된다는 거야. 구지창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구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한테 정신 차리라고 계속 말할 거야. 누가 뭐래도 윤세영 같은 여우는 절대 안 돼. 구지창은 그런 구지은을 잠자코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복잡하긴 하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구지은은 다시 결심을 다진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갔고 구지창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실 창가, 신여진은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신여진은 무언가 결심한 듯 전화기를 집어들고 최명지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또각또각 힐소리가 복도를 따라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명지가 단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어요, 형님? 최명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서. 최명진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고 신여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찾았어. 유진이를. 최명진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유진이를 찾으신 건가요? 그래. 20년 동안 찾았던 내 딸을 드디어 찾았어. 네가 알면 놀랄 거야. 알고 보니 유진이가 바로 구하나 씨였더라. 최명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가 유진이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5년 전에 최명지 자신의 손으로 끝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진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형님. 오래도록 애타게 찾으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최명진은 마치 진심을 담은 축하인 것처럼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구하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리더라. 그렇게 오래 찾은 이유가 있었던 거지. 최명진은 신여진의 말에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하나가 유진일 리는 없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혹시 신여진이 구하나를 유진으로 위장한 건 아닐까? 아니, 이걸 바로 의심하면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축하해주는 척해야 해. 최명진은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놀랍네요. 구하나 씨가 유진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여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 99.99% 일치하더군. 증거는 확실해.
최명진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형님.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신여진이 갑작스럽게 구하나를 유진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라. 신여진이 정말로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 최명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의문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형님. 최명진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명지의 축하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이를 찾았으니 이제 내 인생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명진은 신여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양한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최명진은 무겁게 닫히는 문 뒤로 자신의 미소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명진은 늦은 저녁 혜성호텔 상품기획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세영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있었지만 최명지가 들어오자마자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윤세영이 물었습니다. 최명진은 문을 닫으며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윤세영은 최명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 터진 거야? 최명진은 침을 삼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구하나를 유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확신하고 있어. 순간 윤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며 최명지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구하나가 유진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큰엄마가 다시 유진을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하겠지. 최명진은 한숨을 내쉬며 윤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자. 윤세영은 벌떡 일어서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큰엄마를 위해서 뭐 한 거야? 나 지금까지 그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밀려나는 거야? 최명진은 윤세영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세영아, 경거망동하면 안 돼. 구하나가 진짜 유진인지 아니면 형님이 무슨 속셈으로 저러는 건지 아직 몰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나서면 우리만 의심받아. 윤세영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최명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든 왜 확실히 말 안 해? 엄마만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 또 기다리라는 거야? 최명진은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 엄마가 지금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성급히 행동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내가 형님에게 의심받게 된다면 우린 더 힘들어질 뿐이야. 윤세영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다시 최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할게. 엄마만 믿고 기다릴 테니까 제대로 해. 최명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세영을 다독였습니다. 좋아. 내가 침착해야 일이 풀려. 알겠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윤세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명진은 그런 윤세영을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최명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세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 하지만 지금은 내 계획에 따라야 해. 신여진이 끝까지 구하나를 유진으로 믿는다면 내 입지도 위태로워질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에도 윤세영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 네가 뭔데? 왜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아?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윤세영은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구하나가 유진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얼마나 기뻐하며 구하나를 환영했는지 떠올릴 때마다 윤세영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경고를 떠올리며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윤세영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구지석이 그녀를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구지석은 놀란 얼굴로 윤세영을 살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구지석의 팔을 쳐다보았습니다. 감정이 억눌렸던 탓인지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구지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세영이 울며 답하지 않자 구지석은 그녀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옥상에 가자. 바람 좀 쐬면 나아질 거야. 옥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윤세영의 머리칼을 흩날리며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구지석은 조심스럽게 윤세영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윤세영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하나 알지? 그 애가 유진이래. 구지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굳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은 그의 반응을 보고 이어 말했습니다. 신여진 회장이 DNA 검사까지 했대.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 이제 그 애가 후계자가 될 거야.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몰라. 구지석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하나, 아니 유진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자기 집에 들어온 고아 소녀 구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구하나는 부모님이 죽은 뒤에도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하나가 어떻게 신여진의 딸이 될 수 있는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돼. 구하나가 신여진 회장의 딸이라고? 구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응.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근데 큰엄마가 너무 확신하고 있으니까. 윤세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구지석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인 신여진, 그 신여진이 이제 구하나의 엄마라고?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복수의 칼날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구하나가 그 원수의 가족이라니. 이게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신여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구지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세영은 구지석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뜻이야? 왜 그래야 해? 구지석은 윤세영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해성호텔 복도 구하나는 퇴근길에 가방을 정리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돌던 순간 구지창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지창은 손에 서류를 든 채 구하나를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나. 구지창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구하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와? 무슨 일이야? 구지창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방금 봤거든. 형이 윤세영 팀장이랑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 구하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상? 구지석이랑 윤 팀장님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구지창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누나. 형이랑 윤세영 팀장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둘이 계속 같이 있는 게 이상해. 구하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창아, 팀장님은 황진구 사장님 약혼자잖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구지창은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윤세영 팀장이 양다리 걸친 것 같아. 구하나는 놀란 눈으로 구지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증거도 없이 그러면 큰일 난다고. 구지창은 대답 대신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없는 게 아니라니까. 누나, 얘기 들어봐. 구하나는 팔짱을 끼고 구지창을 지그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는데 그래? 구지창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지은이 본 거야. 전에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여자 구두가 있었대. 구하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두? 그냥 여자 손님 거였겠지. 그게 왜 윤세영 구두라고 생각하는 건데? 구지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야.
구지은이 봤던 그 구두랑 윤세영 팀장이 회사에서 신고 다니는 구두랑 똑같았대. 누나, 그날 윤세영 팀장이랑 형이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구하나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구지창은 억울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나도 믿기 어려운데 구지은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아. 구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창아, 그런 말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 그런 소문 돌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무리 봤어도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 구지창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누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용히 있을게. 근데 이상한 건 맞지 않아? 구하나는 눈을 감고 답답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든 말든 우리가 나서서 판단할 일이 아니야. 제발 신중하게 행동해. 구지창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지창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해성그룹의 복도 황진구는 서류를 품에 안고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서 구하나와 구지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던 황진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구두가 윤세영 팀장이 신는 구두랑 똑같았대. 구지창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뭐? 윤세영이 구지석 아파트에서 잤다고? 구하나의 목소리가 놀라움을 담고 이어졌습니다. 그래, 구지은이 봤다니까. 황진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윤세영과 구지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한적했지만 황진구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많았고 무엇보다 대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윤세영과 구지석이 그런 사이라고? 황진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세영이 호텔 쪽으로 발령받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잦아진 듯한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설마 정분이라도 난 건가? 황진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황진구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에 발을 내딛었을 때 황진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의 어깨에 기대 울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윤세영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정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황진구는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의 아파트에서 잤다는 소문, 그리고 구지석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옥상에서 본 장면은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황진구를 덮쳤습니다. 머리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세영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황진구는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옥상을 빠져나와 사장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은 황진구는 머리를 감싸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세영과 구지석 그리고 자신. 모든 관계가 뒤엉킨 듯한 혼란 속에서 황진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황진구는 회사에서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종일 윤세영과 구지석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옥상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문객의 존재를 확인한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윤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받아? 문을 열자마자 윤세영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윤세영은 화난 얼굴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모양새도 날카로웠습니다. 바빴다고? 약혼자가 전화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게 말이 돼? 황진구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야. 일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윤세영은 그의 무심한 태도에 더 화가 난 듯 황진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요즘 왜 그래? 태도가 이상하잖아. 약혼자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아? 황진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세영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약혼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말해봐. 윤세영은 그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황진구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차가운 시선으로 윤세영을 쏘아봤습니다. 약혼자를 두고 다른 남자 아파트에 드나드는 건 어떤 태도인지 한번 말해보자고. 순간 윤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구지석의 아파트에 들어갔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재빨리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나라고 어떻게 확신해? 증거라도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몰아가겠다는 거야.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닌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고는 있는 거냐? 윤세영은 억울하다는 듯 두 팔을 교차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날 의심하는 건 진짜 예의가 없는 거야. 약혼자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황진구는 그녀를 잠시 노려보더니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가. 우리 그만하자.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진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 싶어. 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진구는 소파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윤세영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황진구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세영과 구지석 그리고 옥상에서 본 장면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의 어깨에 기대 울던 윤세영과 그녀를 다정하게 감싸 안은 구지석의 모습은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황진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을 순 없지. 혼잣말을 내뱉은 황진구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뒤 문을 열고 나와 방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숨을 조였지만 그는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답답함은 풀리기는커녕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얽힌 관계와 소문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황진구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나와 자주 왔던 놀이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그네, 낡은 미끄럼틀, 그리고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트램폴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진구는 트램폴린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구하나가 답답할 때마다 이 트램폴린에서 뛰며 기분을 풀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와서도 구하나 씨 생각이라니. 황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트램폴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운동화를 벗고 낡은 트램폴린 위로 올라섰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발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탄성이 느껴지자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을 뛰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트램폴린 위에서 바운스할 때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뭔가 답답한 일이 있나 봐요. 황진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놀이터 입구에 구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 구하나의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구하나 씨, 여기 웬일이에요? 황진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트램폴린에서 내려왔습니다. 구하나는 천천히 다가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제 아지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장님이 여기 있네요. 황진구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오늘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구하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트램폴린을 타고 있었군요. 효과는 있었어요.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알려준 대로 해봤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뛰다 보니 나쁘진 않더라고요. 구하나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 방식 마음에 들어요? 황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구하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게 황진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트램폴린에서 뛰어서 기분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구하나를 만나서 기분이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황진구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좋은 방법을 알게 됐네요. 구하나는 짧게 웃으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두 사람은 트램폴린 옆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짧았지만 황진구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놀이터에는 밤바람과 함께 부드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트램폴린 위에서 느꼈던 황진구의 답답함도 구하나의 따뜻한 미소로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